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정창권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오후에 이 교재 이따 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출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교재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본 지식 차원에서 좀 오버뷰를 좀 할 거예요. 아시겠지만 뭐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학문에서 이것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교육 과정으로 개발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게 그러면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게 참 저한테 고민이 되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말하자면 어디까지 알려드려야 되나,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오전 섹션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서 제가 다루는 내용은 이 교재 내용이 아니고요. 이 교재에서 이렇게 8차시든 10차시든 16차시든 이렇게 배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해야 될 것인가, 말하자면 이 교육의 지향점, 그거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그 가장 복잡계죠. 복잡계 중에 하나인데, 이 복잡한 시스템을 가장 잘게 쪼개면 원소 기호처럼 딱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스탁과 플로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빈 공간에다가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욕조. 뭐 나중에 여러분께서 언젠가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시게 되면 공부하시게 되면 이 욕조 모델을 꼭 만나시게 돼요. bathtub 모델.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 교재에도 보면 곳곳에 이 욕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거든요. 욕조에 물이 이렇게 또 들어가서 수도꼭지가 있는 거죠. 욕조에 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욕조는 물이 차오르죠, 그죠? 이게 MIT 천재 교수가 생각해낸 그런 모델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천재가 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파이프를 빼서 물이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욕조의 물은 줄어듭니다. 쉽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안에 있는 것을 이 욕조와 같이 뭔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이 쌓이는 거를 스탁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흘러간단 말이죠.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갑니다.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죠. 그래서 이건 플로우라고 하는데, 또 플로우라고 하죠. 그런데 들어오는 플로우라고 해서 인플로우라고 그러고요. 나가는 플로우라고 해서 아웃플로우라고 그래요. 나중에 오해야 할 섹션 1차 시, 2차 시는요. 요거를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 수준에서 별거 아니구나 쉽게 만만하게 보게끔 만든 코스예요, 말하자면. 1차 시, 2차 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뭐 그렇구나,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게 들이대게 만드는 학생들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러한 개념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쉽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게임들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아마 2차 시하고 3차 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이걸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스탁이 차오르면 이 차오르는 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정보가 되어서 이것이 영향을 미쳐요. 이쪽 수도꼭지와 이쪽 수도꼭지에. 그걸
욕조 모델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찍 빼가지고 이게 뭐가 있을까요? 저 얘기는요. 저 얘기는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 들어가는데 물이 들어가면 욕조에 물이 차올라요.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가는 물은 욕조에 물이 얼마나 차오르든 줄어들든 상관없이 똑같은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물이 차오르는 순간 그 차오르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양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뭐 그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달라져요. 달라졌는데 달라지는 물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또 스탁도 달라져요. 네, 피드백을 이루어줍니다. 피드백.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부터 이제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쑥 들어갈 거예요. 예. 스탁 때문에 플로우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바로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스탁의 정보가 어디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로 갈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거의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네, 기본적으로. 네,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인플로우 때문에 스탁이 달라져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스탁 때문에 들어오는 물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일단 피드백.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좀 이따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요. 마찬가지 스토리가 여기서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가면 그러니까 수도꼭지에다가 수도꼭지에 연결. 근데 물이 빠져나가면 스탁의 욕조의 물이 줄어들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물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나가는 물의 양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빠져나가는 물이 달라지는 것도 때문에 또 물 빠지는 게 또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쪽도 피드백이 만들어져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하, 시스템이 우리 사회가 자연이 또는 사회 경제 시스템들이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구나 이런 거거든요. 오전에는 이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요. 일단 나가는 거와 들어오는 거 일단 요거만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쪽 파트. 이거를 요 욕조 모델을 좀 더 심플하게 단순화시키면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교재에도 있습니다만 스탁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박스로 표시를 하고요. 네. 다음 플로우를 이렇게 이건 이제 경계를 얘기하는 건데 시스템의 경계를 이런 식으로 굵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수도꼭지를 뭐 편하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나가는 파이프를 기본 랭귀지니까요.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따라서 한번 적어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어오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스탁은 올라가고 빠져나가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욕조의 물은 줄어들고 뭐 이런 거죠. 근데 피드백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스탁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들어오는 게 또 달라지고 스탁의 변화 때문에 나가는 물도 달라지는 이런 것이 이제 시스템에서의 피드백의 특징인데요.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둘씩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일단 이게 뭐가 있을까요? 들어가는 것 때문에 쌓이는 게 올라가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게 또 달라져요. 더 많아져요,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예. 쏠림 현상 같은 거. 그렇죠. 아주 쏠림 현상. 좋네요. 쏠림 현상. 좋은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식욕.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많이 먹으면 위가 가득 차니까 네. 먹게 되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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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을수록 위가 더 커지고, 커지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 빙고. 그렇죠. 그렇죠. 물론, 대학 정원에 관련된 쏠림 현상이나 식욕과 관련된 이 증가되는 것 다 어떤 용량의 한계가 있겠죠. 무한정 늘어나지는 물론 않을 거예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칭찬. 아, 예, 네, 그렇죠. 칭찬하면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더 칭찬받고 성과가 나가니까. 아, 일단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제가 준비한 답 중에 하나는 이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행의 예, 잔고는 쌓이는데 잔고가 쌓이는 것 때문에 이자액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죠? 복리. 대표적인 게 복리죠. 예, 복리. 지금부터 복리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 복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연 현상의 어떤 신비로운 성장의 비밀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복리. 자, 복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자, 지워봅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네. 들어가면 쌓이고 쌓이는 것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게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적었어요. 예. 성장, 그로스. 그로스의 신비. 그런데 이 앞에 한 글자가 더 있습니다. 피드백이 있는. 그러니까 피드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요거를 제가 오전 내내 소개할 거예요. 이거 끝나면 바로 점심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면 점심을 빨리 먹고 너 쉬는 시간 좀 더 여유 있게 할 생각이고요. 네.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네. 피드백이 있는 성장의 비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의외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들이 피드백에 있는 저 성장의 특징을 다 갖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네, 나중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 거예요. 마법의 저금통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저랑 같이 하실 건데요. 제가 칠판을 좀 많이 좀 쓸 거예요. 그래서 쭉 같이 따라오시는데 스마트폰 꺼내주세요. 꺼내셔서 계산기 기능, 계산기를 꺼내주시오. 계산기. 예. 그 계산기를 꺼내시면 그 계산기를 가로로 딱 누이는 순간 공학 계산기가 돼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시는 이 계산하는 게 같이 한번 계산을 쭉쭉 해볼 거거든요. 네, 해볼 겁니다. 마법의 저금통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좀 시작을 1원으로 할 거예요. 1원으로 시작해서 1년 뒤에 나오는 이자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뭐 되겠죠. 1년 뒤에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아마 제 과학 교사님들은 뭐 이 개념이 금방 감 잡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0개월. 1원으로 시작해서 1년 뒤가 되면 한 이쯤 할까요? 1년 뒤. 그러면 1원이 이게 0개월. 그다음에 12개월 한 이쯤 할까? 네, 12개월.
12개월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개월. 물론 1원이 계속 1원이 되고요. 네, 1원이 되고 1원이 이자가 또 나오겠죠? 이자 얼마? 천재예요, 천재. 1원에 이자가 생겨서 이자를 동그라미로 한번 쳐볼게요. 네. 그러면 12개월 뒤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원. 천재, 천재. 네. 그러면 2원이 됩니다. 2원이 돼요. 그렇죠? 이거는 1년에 한 번, 이 케이스는 1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거죠. 그죠? 1년에 한 번. 1년 뒤에 받긴 받는데 그 사이에 못 참겠어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이자를 받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지금은 두 번. 이건 2회, 이건 1회 받는 거고요. 네. 그래서 0개월 때는 1원이 이때 한 6개월쯤 되겠죠? 이쯤이 한 6개월. 6개월 때. 그리고 그러면 1원이 여전히 1원이 될 거고요. 원금은 네. 1년 뒤에 1원이 나오는 거니까 6개월에는 이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예, 0.5.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1원. 네. 그래서 2분의 1원이 이자가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네. 6개월 기간 동안 얘네 둘이 각각 새끼를 치는 거죠. 예. 1원이, 물론 1원이 돼요. 원금. 이 얘에 대한 이자가 또 2분의 1원 이렇게 되겠죠. 이자입니다. 그렇죠? 얘는 2분의 1의 이자지만 6개월 동안은 원금으로서 역할이 쭉 가겠죠. 네. 그래서 얘가 2분의 1원 원금으로서 유지가 되고 이자가 이자를 까는 거죠. 그죠? 이자가 이자를 만듭니다. 얼마? 천재야. 천재. 4분의 1원. 네, 4분의 1원. 네, 이자가 됩니다. 얼마예요? 합쳐서. 계산해 보세요. 얼마? 뭐 그런 거죠. 2.25원 이렇게 됩니다. 네, 2.25원. 2.25원. 뭐 분수로 하셔도 되고, 그렇죠? 느낌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네. 한 번 받을 때와 두 번 받을 때와 나중에 만기 금액이 달라진단 말이죠. 네.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풀어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하면, 1 더하기, 뭐 이런 거죠.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걸 풀어서. 네. 저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뭐 4분의 1. 우리 이제 더해보는 거죠. 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로 묶어서 1 더하기 2분의 1. 뭐 이렇게 예, 어렵죠? 어려우세요? 네.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네, 1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2회가 아니라 3회로 갑니다. 지금 적으세요. 지금 별거 아니지만 예, 나중에 본인들이 어딘 가서 학생들한테 이거 하면 초등학생들은 좀 거시기 할 거예요. 정말로. 근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면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나쁘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이제 3번을 받아볼까요? 3번? 네. 3회. 3회를 받으면 먼저 여기가 0개월일 때
3이니까 4개월, 8개월, 12개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4개월. 그다음에 8개월. 그다음에 12개월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가보죠. 3회 때 1원이면 네. 4개월 때는 얼마 되나요? 얘는 1원이 이자가 얼마인가요? 그거예요, 그거. 4분의 1, 3분의 1. 3분의 1원. 맞죠? 3분의 1원. 원자는 다 뺄까요? 이제. 네. 그렇죠, 뭐. 3분의 1이 이자 이렇게 되죠. 또 1원이 이렇게 새끼 치겠네요. 그죠? 1원이 그냥 유지가 되고 이자가 3분의 1원이 되고요. 그죠? 이자 얘도 새끼 칠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할까요? 네. 3분의 1원이 원금으로서 유지가 되고 이자가 얼마? 9분의 1. 예. 따라하세요. 안 그러면 졸릴 거예요. 네, 9분의 1원이 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겠죠, 또. 네. 1원이 원금이고, 네. 네. 이자가 3분의 1원이고, 요 놈도 이렇게, 요 놈도 이렇게 가겠죠? 3분의 1원이 원금이고, 3분의 1원의 이자, 9분의 1이 이자가 되겠죠, 그죠? 네. 9분의 1원이 또 네. 얘가 9분의 1원이 되고 얘가 이자가 얼마? 뭐 27분의 1원. 예. 뭐요? 아, 예, 빠졌네요. 감사합니다. 뭔가 순근순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둔감하게 그냥 넘어갔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3분의 1원에 여기가 9분의 1원에 이자가 되고 아이고 좀 여기 잘 그릴 걸. 네. 3분의 1원이 있고요. 9분의 1원이 이자가 되고요. 아이고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모양새가 안 예뻐요. 9분의 1원이 원금으로 유지가 되고 27분의 1원이 이자가 됩니다. 네. 얼마요? 토탈. 계산. 하시라고. 지금 계산해 보세요. 네. 계산. 토탈 얼마? 이럴 줄 몰랐죠. 네. 뭐 게임 할 줄 알았죠. 계산. 네, 계산. 그래서 그걸 소수점 하면 얼마가 돼요? 얼마예요? 계산해봐요. 얼마? 2.37 뭐 2.370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2.25보다 늘어나요, 그죠?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우리 분수 아까 저것처럼 해볼까요? 나와서 좀 해보실래요? 네, 이렇게 요 놈을 바꿔줘 보세요. 나도 좀 쉬게. 네, 이럴 줄 몰랐지. 네.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에 나오실 거예요. 또 어느 분이 나오십니다. 네, 자 이렇게 갔어요. 네, 지금 직접 다들 해 보셔야 돼. 종이 꺼내서. 네, 공학 계산기를 이제 슬슬 좀 지금은 뭐 공학 계산기 안 하더라도 좀 있으면 또 필요하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3회 했으면 제가 뭐 할까요, 이제? 4회로 갑니다. 네, 그러면 몇 개월 이렇게 받게 되나요? 3개월씩 되겠죠? 네, 그래서 볼까. 자, 가봅니다. 0개월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6개월, 12개월. 그렇죠. 그렇게 잘 얘기해 주세요. 네, 9개월, 그 다음에 12개월. 자, 갑니다. 1원이 크게 한번 가볼까요? 네, 크게 가야 되겠죠. 1원이 되고 이자가 얼마? 4분의 1원. 네, 이자가 됐습니다. 자, 1원이 되고 이자가 4분의 1원. 네. 짜잔. 4분의 1원은 다시, 네. 4분의 1원이 원금위로 유지가 되고, 이자가 얼마요? 내가 3번까지만 했구나. 가서 3번까지만 할까? 그럴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네. 더 가봤자.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를 2하고 2가 된 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네. 2하고 2. 그렇죠. 요거를 3하고 3.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죠. 네. 감 잡으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공학 계산기를 좀 꺼내셔야 돼요. 네, 계산기를 가로로 해서 계산기를 가로로 하면 나와요. 네. 예컨대 n번 몇 번에 걸쳐서 이자를 받겠다. 1년 그 만기가 1년인데 만기는 1년인데 그 사이에 몇 번을 잘라서 받을 거냐 이거죠. 몇 번을 잘라서 받을 거냐. 그래서 n번 잘라서 나눠서 받을 거냐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성장을 한다면, 네, 1년 만기에 n번 잘라서 성장한다. n번 잘라서 우리가 이자를 받는다 하면 그 규칙은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이 되죠. 뭐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드디어 여기 있으니까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1년, 만기는 1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회 했는데, 좋아요. 그러면 4회 하면 얼마 나올까요? 계산하세요. 얼마?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네. 따라 하세요. 네. 얼마일까요? 불러주세요. 답을 주세요. 좋습니다. 얼마요? 2.44? 444? 44140 이렇게 돼요? 좋습니다. 예, 지금 1년에 한 번에서 6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받았어요.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네. 매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이자를 매일 받으면 365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365일. 365회를 받는 거죠. 어떻게 돼요? 자, 갑니다. 어떻게 돼요? 답 주세요. 계산 안 하면 심심해요. 지금 같이 계산하세요. 예, 네.
2.714 5, 6이에요? 대충 이렇게 되죠? 5, 6 이렇게 돼요? 네. 제가 365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 받는 거였죠, 그죠? 제가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설마 그거예요. 설마 그거. 제가 뭐 할까요? 매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이자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매 시간 1시간씩 예, 매 시간. 즉 365에 곱하기 24시간이죠, 그죠? 이럴 줄 몰랐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란 거예요, 진짜로. 네.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2.7181 2 이렇게 되죠, 그죠? 지금 숫자가 2원에서부터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죠?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매 시간 받았습니다. 제가 뭐 할까요, 이제? 설마. 매 분씩 해볼게요, 매 분. 1분씩 이자를 받는다 생각해 봅시다. 1분씩. 네, 매 분. 1분씩. 즉,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이죠? 자, 이 답은 어느 선생님이 하시냐면 황서영 선생님. 네. 2.18 279 이렇게 가네요. 와, 늘었어요. 그죠? 늘었어요. 물론 이 짓을 알파고한테 시키면 더 잘하겠죠. 네. 나중에 인공지능이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일단은 해봐야 이 감을 잡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매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제가? 매초. 매초 하면 매초. 1초씩, 예. 1초씩 이자를 받는다.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자, 이 답을 어느 선생님께서 하시냐면, 네. 우리 현아 초등학교에 이름을 걸고 최희인 선생님이. 자, 갑니다. 2.718 281 아마 77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이러던데. 와, 늘어나고 있어요. 예, 279에서 281 늘어났어요. 그죠? 늘어났어요. 마냥 늘어날까요? 이거죠. 마냥 늘어날까요? 과연 이 늘어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시간을 좀 줄여서 중요한 것은 늘어납니다. 예, 이원에서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이원에서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상은 우리가 피드백 있는 성장이라는 말은 스탁 때문에, 그렇죠? 스탁 때문에 들어오는 이자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좀 그런 것을 이렇게 구현을 좀 해본 거예요. 자,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딱 만기가 정해져 있는데, 만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잘게 쪼개는 상황이에요. 그죠? 즉, 그 사이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일원이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거를 무한히 자르면, 즉, 이게 n이 무한히 자르면 1년 안에 1원이 성장하는 거를 연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이 표현을 씁니다. 연속적으로. 이거는 연속적인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성장했어요. 이거는 1년에 2번 성장했어요. 1년에 3번 성장했어요. 연속적이진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잘게 쪼개면, 무한대로 이 n을 쪼개면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거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바로 이 표현이에요. 연속적인 성장. 나무가 성장하는 게 갑자기
툭 성장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 뭔가 계속 연속적인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신체가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시스템이 성장할 때는 그렇게 연속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연속적인 성장하는 성질이 어떤 거냐 이거죠.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네. 이게 n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한대로 증가하면 아마 이게 2라고 하면요. 예. 이게 2.7, 4, 여기가 4라고 하면 이게 증가하는데 어딘가 수렴하는 형태로 좀 가게 돼요. 증가 양상이 좀 줄어들지 않나요? 그죠? 이 차이는 0.25 차이였잖아요. 그죠? 0.25하고 어디 있어요? 이 사이는 얼마인가요? 0.25하고 0.3710 하면 0.12 차이가 생기네요. 그죠? 0.25에서 0.12 줄어들잖아요.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 하물며 이쪽은 어때요? 증가는 하는데 거의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죠? 즉 수렴하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어요. 요거를 요러한 수렴하는 요거를 이 수학자들이 찾았습니다. 오일러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2. 자, 그 유명한 숫자가 나옵니다. 요게 수렴하는 이게 2.718 비슷하죠? 비슷하죠? 718 28 뭐래냐 이거 18 284 두두두두 가요. 예, 무리수로 두두두두 갑니다. 그래서 요 놈아를 뭐라 그러냐? 자연상수 2라고 합니다. 예, 이것이 어디선가 들어보셨던 자연상수 2가 이거죠. 계산기에 있어요, 심지어. 예, 알파벳 이 소문자 2가 있어요, 그죠? 네, 그게 이거죠. 그게 자연상수입니다. 자연상수. 즉 자연상수는 즉 단위가 1 그리고 100% 성장. 이자가 100%예요, 그죠? 100% 성장하고 1년 동안 성장했을 때 단속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1년 동안 100% 성장을 연속적으로 했을 때 그때의 값은 이런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할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피드백이 있는 성장입니다. 마법의 저금통. 자, 이제 자연상수 2까지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 계산기를 보시면 공학 계산기 가로로 놓으시면 이게 아마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에다가 위에 x라고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장난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다시 표현하면 네. 자연상수 2는 100% 성장을 하는데 연속적으로 또 1년 1회 그러니까 1회의 개념이 그러니까 1년 만기가 정해진 거죠. 단위가 뭐 그 기본 단위를 1분으로 하셔도 되고 1년으로 하셔도 되는데 상관없어요. 요 안에서 연속적으로 그 안에서 연속적으로 성장했을 때 그때 2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걸 2라고 하는데 100% 1회 연속. 그렇죠? 1회 즉 1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단위는 그때그때 바꾸시면 돼요. 연구의 단위로. 네. 그렇다면 여기서 100% 성장이 아니라 50% 성장한다면 네, 나머지는 똑같고요. 1회 연속 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2에서
2분의 1승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승이라는 개념이죠. 그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러면 100% 성장에 연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게 1년이 아니라 2년이라면 즉 2회 2년 성장한다면 어떻게 표시하냐면 2의 2승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50% 성장에 연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1년 했죠. 2년. 2년이면 얘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2분의 1에 2년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같아요. 네. 아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자연상수에다가 이 지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성장률 성장률 곱하기 횟수 횟수 또는 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2의 R, T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네. 요걸 얘기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또 다른 개념 하나 또 찾아볼 건데요. 10% 성장률 이제 계산해 봅시다. 네. 10%의 성장률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의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쭉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지금 저한테 불러주십시오. 방법은 2에다가 10분의 1, 0.1 곱하기 이걸 쭉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값이 얼마나 어떻게 나오나 좀 볼까요? 자, 그러면 1로 시작, 그러니까 초기 원금은 1원인 거예요. 1원. 1년 얼마예요? 1.105 이렇게 돼요? 2년은 불러주세요. 1.214? 224? 2214? 이렇게 되네요. 3년. 1.3498. 좋습니다. 갑니다. 4년. 1.4918. 네. 5년. 1.6487. 그다음에 6년. 1.82 뭐래? 1. 7년. 2.1점. 2.0 1 3 7
제 목소리 커졌어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8년 2.225 225 9년 2.4 5 9 6 10년 718 좋습니다. 자, 목소리 커진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죠? 목소리가 커진 타이밍. 7년 차.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원금 대비 더블 됐죠? 그죠? 원금 대비 더블 되는 포인트가 우리는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7년 차에 10%에서는 7년 차에서 7년 차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수학자들이 발견한 게 더블링 타임 성장률 곱하기 이 연도 횟수 뭐 횟수 또는 연이라고 얘기하죠. 이 타임. 이것이 72를 만족해 주면 돼요. 볼까요? 성장률이 10%잖아요. 그러면 72가 되려면 대략 7.2 고쯤에서 2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오늘 저한테 더블링 타임을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무서움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예. 이 성장의 비밀이 신비가 놀라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희망도 있지만 절망도 있어요. 그 안에는. 네. 10%려면 7.2 대략 7 퉁쳐서 뭐 이런 거고요. 이런 겁니다. 네. 즉 바꿔 말하면 피드백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피드백이 되네. 그런데 더블링 된 원금에서 초기보다 2배가 된 시점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5년이니까 5년 뒤에 2배가 됐네.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그럼 거꾸로 성장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냐면 인구의 성장이라든가 오염의 성장,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생길 때 뭔가 이거를 통해서 더블링 타임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률을 얘기하실 수가 있거나 아니면 횟수를 얘기할 수 있거나 연을 얘기할 수 있거나 즉 몇 년 뒤면 더블링이 된다. 뭐 이런 표현들. 지금 더블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성장률은 몇 %다. 이런 거. 예. 지금 몇 %로 얘기하는데 그게 몇 년 뒤면 2배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이해됐죠? 네. 요거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 다른 식으로 응용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성장한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그 연못에 수련 릴리라는 수련이 있어요. 수련이 처음에 개체가 하나였는데 이게 매일 2개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요. 얘는 2배씩 증가하는 애야라고 다 알고 있어요. 2배씩 증가.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원사예요. 정원사. 이 연못의 크기가 있어요. 연못에 제한된 어떤 넓이가 있겠죠. 여기에 수련이 하나가 있다가 이게 2배 언젠가는 다 차요. 오케이? 언젠가는 다 차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 차는 시점, 이거 다 차는 이 시점을 우리는 한 달 뒤에 다 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다 차는 걸 염두에 두고 거꾸로
이 개수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다 차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날짜를 쭉 보니까 하나에서 두 개 해서 15일 되니까 16,000개가 되네요. 그죠? 네. 19일 되니까 26만 개가 돼요. 30일 되면 얼마가 될까요? 뭐 계산하셔도 되고 감 잡고 얘기하셔도 돼요. 얼마쯤 될까요? 대략 얼마? 불러보세요. 얼마? 얼마? 말일 되면 얼마쯤 될까요? 말일. 30일. 대략 그냥 감 때려 잡아서 100만? 1000만? 100만? 1000만? 이거 큰 차이가 있네요. 근데 얼마? 불러봐요. 몰라. 얼마? 21억? 이거 나와요? 한번 볼까요? 진짜로? 네. 자, 이게 100만, 1000만, 억이네요. 5억 개, 5억 개. 5억 개 돼. 자, 네. 자, 하나가 30일만 지나면 5억 개나 된대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2배씩 증가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30일 되면 꽉 차니까 그때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원사예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거를 수련을 어떻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매일 24시간 이것만 뚜렷하게 쳐다보는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정원사기 때문에 어떨 때는 손님도 맞아야 되고 나무도 쳐야 되고 동물도 뭐 똥도 치워야 되고 뭐 일들이 많아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2배씩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블링 타임도 배웠잖아요. 위험하구나. 언젠가는 위험해. 꽉 차면 생태계가 파괴가 된단 말이죠. 예, 공기가 다 통하지도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알아요. 네? 뭐 그런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자, 그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래요. 언젠가는 적절한 타이밍에 언젠가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언젠가를 하시겠어요. 그거를. 그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언젠가 하실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보니까 거꾸로 역산 한번 해봤어요. 30일이 100%를 보고 30일을 100%를 보면 저 1일 날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역산해 보세요. 아까 몇만? 5억 6천인가 뭐 되지 않았어요? 예. 5억 3,600만이에요. 5억 3,600만이 100%예요. 1은 그럼 몇 퍼센트가 돼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안 될 거예요, 아마. 0.00000000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래요? 할 일도 많은데. 그럼 언제 조치를 취하실 거냐 이거예요. 언제? 가볼까요? 요 타이밍을 보면, 자, 여전히 0%예요. 예. 0.0000 이렇게 되겠죠. 네. 예. 15일 돼도 0.003%예요. 보름이 지났는데. 자, 보름이 지났어요. 즉, 하나에서 시작했고, 나는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놈은 2배씩 증가한데,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얘기해 줬으니까. 그래, 위험하면 조치를 취해야지. 근데 보름이 지났어요. 얼마라고요? 퍼센트가? 0.0003. 여기서 면적이 얼마나 차지할까요? 여기서 그냥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보름이 됐어요. 위험하다 생각하셔가지고 장화 신고 뭐 물에 들어가서 막 휘저으면서 수련을 거두실래요? 할 일도 많은데? 개체수가 16,000개나 되지만, 16,000개나 되지만, 자, 이 넓은 연못에 그거 하나 잡겠다고,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위험인데, 들어가서 뭐 하겠냐고요.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나한테는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돈도, 시간도, 관심도. 거기에서 이거는 너무 미미한 거예요. 언제 하실래요, 그러면? 언제?
언제? 가볼게요. 네. 16. 뭐야? 20일 돼도 얼마예요, 이게? 20일 돼도. 0.098이네요. 20일이 돼도. 20일이 돼도.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막 계산했던 그 상황이에요. 피드백에 있는 상태에서 자연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죠? 네. 20일이 돼도 0.098이에요. 그럼 언제, 20일이 됐는데 여러분 뭐 장화 신고 들어가서 뭔가 할 거냐고요? 아직은 20일이 됐는데. 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열흘밖에 안 남았어. 그죠? 근데 아직은 아주 고요하고 문제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1%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언제 하실래요? 21일쯤 되니까 0.195%네요. 그죠? 0.195%. 자, 볼까요? 자, 22일 0.3, 23일 0.78, 24일 1.56, 25일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린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5일밖에 안 남았다 알지만 25일만 돼도 3.125%예요. 그러니까 25일밖에 안 남았는데 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이것도 더 많이 칠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26일 됐어요. 25일이니까 그쵸. 26일 되니까 6%. 6%면 얼마쯤 해야 될까요?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그려보고 싶어. 진짜 제대로 퍼센트 나눠서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교실에서 하시든. 네. 26일 됐어요. 6%. 27일 됐어요. 12%. 12%면 전체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한 줄 이렇게 할까? 뭔가 좀 퍼지는 게 좀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좋죠? 10칸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10칸 되나?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오케이. 10칸 좋다. 그러면 저게 3칸? 아니죠? 10칸. 6칸이 아니라 100분의 6, 예. 하나에 또 쪼개야 되잖아요. 하나에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해서 한 반 정도. 한 이쯤 되겠네요. 아닌가요? 지금 6.25%. 6.25면 100분의 6.25잖아요. 예. 10분의 1 칸이 10개 아닌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5개. 25개군요. 그렇죠. 예. 어떻게 돼요? 아씨. 칸 몇 개? 칸 몇 개? 한 칸 반? 한 칸 반쯤 돼요? 대략 이쯤? 대략. 오케이. 대략 이쯤. 했어요. 심각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솔직히. 나 할 일도 많아. 낙엽도 치워야 되고, 가지 좀 쳐야 되고, 낮잠 좀 자야 되고. 아직은. 그런데 말입니다. 27일, 12%. 28일쯤 돼야 4분의 1이에요. 그죠? 28일 날.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이쯤 되겠죠. 요만큼이, 어느 순간 출근하니까, 와, 많아졌네? 이렇게 된 거죠. 많아졌네? 많아졌네? 자식, 그래, 바로 좀 조치를 하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조치하긴 해야 되겠구나. 언젠가는. 지금 당장 하기에는 좀 거시기하거든요. 아직 남았거든. 그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어머머머. 절반이 채웠네? 야, 큰일 났다. 내일은 꼭 조치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언젠가는이 아니라 이제 내일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만 이런 거죠. 이게 익스포넨셜 그로스, 지수 증가의 위험인 거죠. 예, 이걸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연 상수, 자연의 증가가 바로 익스포넨셜이 있다는 거죠. 지수 증가라고 얘기하는 거. 네. 이게 자연의 형태, 피드백이 있는 상태에서의 자연 증가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위험이 오겠지 하지만 언젠가야. 근데 닥치는 순간 이미 늦었어요. 늦어요. 자, 여기 볼까요? 네.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네. 갑자기 커지잖아요. 네, 갑자기 커져요. 이게 지구의 인구의 증가라든가 뭐 환경 오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형태가 있죠. 예. 이거는 참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점. 하나는 아무 문제 없을 사람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그로스를 뭐 나이스 사실 저런 모습이긴 한데 나이스하게 그냥 좀 덜 위험하게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 치자고요, 그죠? 네, 뭐 이렇게 증가한다 치자고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선형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비선형, 선형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선형적으로 즉,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쯤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시스템이 이렇게 증가를 할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예. 카운터 인투이티브. 카운터가 반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직관적인, 직관과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지만 시스템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예. 직관과 다르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뭐 하면서.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선형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이유는 이걸 그러니까 선형적인 사고. 예. 리니어 띵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예. 이렇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대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 예. 근데 요거는요, 일단 이건 알면 사실은 위험하지도 않아요.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시스템의 변화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value free입니다. value free. 시스템의 behavior는 이런 말을 제가 좀 많이 써요. value free라는 말. 네. 가치 그 자체로 좋고 나쁘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수련과에 관련된 더블링에서는 굉장히 위험했었죠, 그죠? 되게 위험했어요. 와,
깜짝 놀랐다, 위험하다 하는데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뭐 제가 많이 추천한 책,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러한 익스포넨셜 지수 증가의 위험 때문에 사람들에게 워닝을 주는 쪽으로 요거를 많이 사용도 합니다. 지수 증가를 사람들한테 워닝을 줄 때 많이 사용도 하는데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희망이에요. 그래요. 자연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가면 커지는데 커지는 것 때문에 또 커지는, 들어가면 커지고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들어가는 게 더 많아지는 뭐 이런 상황이죠. 예. 그것은 자 이런 피드백이 있다고 내가 믿고요. 이런 피드백이 있는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래요. 언젠간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상태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녀에 대한 태도가 해당이 돼요. 자녀의 인지의, 아이들의 인지의 성장은 사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못 견뎌 하잖아요. 요때 못 견뎌 한다고요.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아들, 딸 키우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이거를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 지식의 학습, 그러니까 학습 능력도 자체도, 학습 능력도 알면 알수록 더 호기심도 많아지고 이럴 수도 있어서 다시 정말 피드백이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훼손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성장하는 것을 훼손되게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드백을 유지해야 돼요. 아이에게 다시 돌아갈게요. 아이가 호기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걸 습득하고 자기 걸로 학습한 다음에 더 아는 게 많아지니까 더 많이 또 알게 되잖아요. 그죠? 예. 새로운 걸 알게 되면 알게 돼서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더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된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완벽한 피드백이 된다니까요. 비록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보이지만 그런데 그런 피드백에 안 걸리게 옆에서 자꾸만 간섭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컨대 이런 거죠. 벤처기업 창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시스템 사고를 교육으로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오셨지만 이것도 역시 저는 이런 전략으로 해왔던 거예요. 처음엔 제가 혼자 너무너무 좋아서 제 혼자 피드백 걸려서 막 했다가 제 옆에 있는 제자를 꼬시고 꼬셔서 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기회가 되니까 선생님 한 번만 기회만 줘보실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무리도 안 하고 뭐 그 정도 한번 해봐. 특강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특강 한번 하고 반응 괜찮으니까 또 추천받고. 그러니까 입소문 나는 거, 어떤 제품이 확산되는 거, 사업이 확장되는 거 이런 게 다 이런 거가 속성이 있는 건데 피드백이 걸리는 것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너무 지쳐서 포기하는 순간 피드백이 안 걸려요. 그죠? 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자연상수에서부터 쭉 올 때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피드백 되는 거를 우리가 좀 지켜봤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오염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 응용한다면 아하,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분야에 피드백을 만든다면 피드백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따라서 현재 내가 비록 여기일지라도 뭐 괜찮아. 견디면 돼. 따라서 이 견딜 때 재밌어야 돼요. 라면 먹고서라도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밌어야 돼요. 요때가. 요때가. 그래야 버팁니다. 예. 재밌어야 되고 그래야 버티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요 믿음을 갖고 있고 피드백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성장을 하면 또 이렇게 갑자기 컬랩스 되는 것도 또 다른 시스템의 모습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성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양면성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수련의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하나와 그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피드백을 관리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네. 피드백을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따 교재를 다루면서도 이따 할 거긴 한데요. 뭐 욕조 모델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걸 심플하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볼게요. 일단 우리 아이들 상황을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지식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식이 순간순간 들어오면 쌓이는 게 뭐가 될까요? 나의 지식량 쌓이는 게 있겠죠, 그죠? 뭐 학습 능력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면 학습 능력? 쌓이는 거니까. 또는 아니면 학습량,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학습량이라고 할까요? 학습량? 예. 네. 지금 제가 그럼 학습량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지식이 많이 오게끔 만들자 이거예요. 어떻게?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량이 많을수록 칭찬을 하면 예를 들자면 칭찬을 통해서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학습량 때문에 많아지는 것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게끔 동기부여시켜 주는 거죠. 그 시스템을 만들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잔소리가 들어가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 변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기심이라는 원인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 플러스 표시는 포지티브란 뜻이고 같은 방향입니다. 이게 호기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지식이 많아지는 거고 호기심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같은 방향으로 새로운 지식도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즉 호기심의 크기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새로운 지식을 가로막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 또는 그렇죠. 스트레스. 또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이런 거, 뭐 무기력증,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이런 구조가 있구나라고 본다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호기심이 계속 유지되게 만들어야 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무기력증이 나오지 않게끔 뭔가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만 된다면 얘는 피드백을 받겠구나 이런 거죠. 예. 조급한 마음에서 푸시를 하면 스트레스가 커지니 푸시를 덜 해야 되겠구나라든가 피드백을 관리를 한다면 익스포넨셜리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현시킬 수 있겠죠. 그겁니다.
이게 시스템의 다이내믹한 내용을 우리가 좀 이런저런 형태로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숙연해지면서 잘 따라오셔서 너무 여러분들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저가도 막 이 피드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주시니까 제가 또 많이 나가니까 오전 할 일에 벌써 미천에 떨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전에 준비한 건데 좀 시간도 좀 남고 해서 좀만 더 딴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혹시나 몰라서 플랜 B를 준비한 게 있는데 플랜 B를 준비한 게 있는데 네. 네. 시스템의 모습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많은 이제 우리 선배 학자들이 대가들이 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시스템의 모습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수 증가하는 요 표현.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다시 한번 제가 약간 진도를 좀 더 들어가 보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욕조를 그려보겠습니다. 양쪽으로 욕조. 네. 피드백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스탁이, 뭔가 쌓이는 스탁이 들어오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도 있고, 이 스탁이 나가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피드백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이게 출생, 사망 이래요. 예. 즉, 근데 양쪽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요 힘이 이거보다 클 때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인플로우하고 아웃플로우. 네.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영향을 미치는 게 나가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들어오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이제 요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덧셈 뺄셈 하면 출생률과 사망률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따 요 얘기는 오후에 또 할 거예요. 예, 할 건데 출생률과 사망률이 스탁에 따라 달라져요. 따라서 출생률과 사망률을 덧셈 뺄셈 하면 성장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퉁쳐서 성장률. 그래서 성장률이 양의 값이라면 익스포넨셜 증가하게 되겠고, 이 성장률이 마이너스 값이라면 익스포넨셜 디케이, 그러니까 지수 감소, 확 떨어지는 걸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래저래 지수 증가의 역수이기 때문에 지수 증가로 퉁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시스템에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네. 딜레이 가는 피드백, 이 중에서도 피드백 중에서도 사실은 밸런싱, 즉 균형을 이루는 피드백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딜레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딜레이 위험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균형을 이루는 피드백과 같이 움직입니다. 딜레이가 있는 익스포넨셜,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으면 익스포넨셜 자체의 속도만 더 증가하는 거니까. 샤워기 사례를 듭니다. 요가할 때 샤워기. 지금 요새같이 날씨가 추울 때
샤워장에 딱 들어가서 문을 탁 틀었는데 아 뜨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들짝 놀라서 손만 이렇게 대고 이렇게 수도꼭지를 바꿔요, 그죠? 근데 수도꼭지를 바꾸면 물이 금방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정 온도가 되나요? 안 그래요. 일단 뜨겁잖아요, 물이. 뜨거워요. 현재 상황. 예. 현재 상황과 나의 교정 행동. 이 관계를 일단 제 스토리 라인을 들어보시면서 한번 좀 보시면 돼요. 현재 상황이 뜨거워요. 뜨거우면 나는 교정 행동을 바로 합니다. 차가운 방향으로. 바로 해요. 이 현재 상황과 교정 행동 사이에는 시간 지연이 없이 바로 액션이 나와요. 그런데 교정 행동이랍시고 수도꼭지를 시원한 대로 돌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딱 온도가 딱 적정하게 유지가 되냐고요. 안 돼요. 오버하게 된다고요. 어느 순간 아차가 하게 돼요. 그죠? 아차가 하게 돼요. 즉, 이 얘기는 교정 행동이 현재 상황에 바로 반영되지 않고 지연돼서 나타나서 그래요. 자, 현재 상황 때문에 이거는 이 개념적인 거라서 좀 어려우실 수가 있지만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네, 귀파기 사례. 기억나요? 오케이. 현재 상황과 즉 현재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거기에 맞춰서 교정 행동을 합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교정 행동하면 현재 상황이 수그러들어요. 문제 상황이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이 자체는 균형을 이뤄요. 언젠가는 수렴하게 되는데 수렴하기 그 전까지의 지연이 있다 보니까 오버 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오버 액션. 아 차거, 아 뜨거, 아 차거, 아 뜨거, 아 차거, 아 뜨거. 바로 그거. 그렇게 교정 행동 과잉. 여기서 교정 행동에 과잉이 생깁니다. 이거를 교정 행동 과잉은 제가 번역한 표현인데요.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이게 이 교과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예, 오버슛이라고 합니다. 오버슛. 오버슛. 화살을 쏠 때 바로 쏘지 않고 바로 위를 쏘잖아요. 그죠? 쭉 가서 떨어지니까. 예. 이래저래 지연되어서 나타나서 교정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도한 액션을 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의 두 번째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는 우악 커지고 우악 줄어드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 변화가 보이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교정하려고 하는데 그걸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자동차 주행하다가 얼음길에서 빙판길에서 핸들을 돌면 교정 행동을 한답시고 돌면 차가 휙 돌잖아요. 그죠? 딱 그런 것들이에요. 나의 행동이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연돼서 나타나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지연돼서 나타나는 이 시스템의 모습이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 지연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사실 간과하게 되거든요. 단기 성과주의, 전시행정, 내 임기 안에서만 문제 없으면 돼. 이런 거 때문에 지연돼서 나타난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많고 관심이 없으니까. 또 여기에 복잡계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시스템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이 컴플렉시티가 높아지면서 다른 거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예, 다른 거 연결돼요. 사회 문제들이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지 않고
다른 거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인구 문제가 산업 문제 또는 환경 문제, 교육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도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도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 공장을 설치, 그다음에 환경을 좋게 해야 돼, 나쁘게 해야 돼, 뭐 교육을 더 잘해야 돼.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그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들은 기존에 워낙에 단절된 상황에서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분업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이 상황이 굉장히 급속도로 우리 사고가 단절화되어 있죠. 예. 여러분들의 전공이 다 다른 것처럼 과거에는 전공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학문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공도. 그래야지 only one 뭐 이렇게 되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내 것만 잘해라라는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도 굉장히 내 것만 알면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급하게 진전됐고, 산업화를 통해서 분업화라는 그런 아주 좋은 우리의 명제로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딴 건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지연돼서 나타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들을 좋아하는 것은 덜 물들었어요. 덜 오염된 거죠. 아주 자유로워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초등학생들의 그 아이디어와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디어 너무 좀 다르고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크게 실망할 정도로 다른 것이 어른들 할 때. 사고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들여져서 그런 거죠. 길들여져서. 하여튼 그 오전 시간 동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내용은 오후에부터 제가 하나 둘씩 풀어갈, 물론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 내용을 천천히 하게 그래서 좀 너무 쉬운 거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풀어놓을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지향점, 이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섹션별로 교육의 목표는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우리의 이 교육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교육의 지향점이 뭐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피드백을 통해서 뭔가 확 증가하는 것이 무섭다는 걸 알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요 얘기는 많이 못했어요. 이 과정에서는. 아무튼간 이런 내용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소개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같이 만드시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버전의 시스템 사고 교육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거를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오전 섹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